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만 쓰는 연습입니다. 저자는 데이먼 자하리 아데스,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이먼 자하리 아데스,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에 주목받는 동기부여가이자 시간관리 및 생산성 전문가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20 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이론으로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1896년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 20%가 국가 전체의 부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에는 누구도 이러한 주장에 크게 놀라지 않을 테지만 당시의 이 이론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파레토는 부의 분배에서 멈추지 않았다. 나중에는 80대 20 법칙을 다양한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완두 꼬투리의 20%가 80%에 달하는 완두콩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파레토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과학과 스포츠, 경제학,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80대 20 법칙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당신은 80대 20 법칙이 일과 삶,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끌어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은 이가 80대 20 법칙이 급하고 부주의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재촉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모색하지 않는다. 다만 목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주의나 에너지를 집중할 뿐이다. 왜 성취하려는 목표에 미미한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는 과제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단 말인가?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그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건강. 직장인 시절에 나는 건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운동은 거의 하지 못했다. 당연하게 체중이 늘었고 체형은 둥그스름해졌다. 몸의 관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을 때 나는 건강을 위한 그 전략에 80대 20 법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가공 당류로 가득한 음식을 끊었다. 이 간단한 전략이 체중과 체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힘든 운동을 하는 대신 가벼운 산책과 팔 굽혀 펴기를 했다. 다시 한번 뚜렷한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실행 가능한 행동 과제 중 20%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관련해서 게임의 판도를 바꾼 전략이었다. 집착 버리기. 80대 20 법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는 파레토 법칙을 의사 결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소한 문제와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사소한 문제는 말 그대로 중요하지 않다. 20%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크게 올리고 목표 성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점을 바꿔보자. 극단적인
식단 관리의 효과가 아닌 식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건강한 식습관이 가져오는 이익의 많은 부분을 누릴 수가 있다. 실행법. 첫째, 좋아하는 음식 중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음식의 목록을 작성한다. 감자칩부터 아이스크림, 도넛, 팬케이크까지 다양한 음식이 있을 것이다. 자신을 속이지 말자.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이 건강식품이 될 수는 없다. 둘째,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 및 간식 목록을 작성한다. 준비하기 쉬울수록 더 좋다. 셋째, 그 식단을 80%의 시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20%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허락하자.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 점심에는 연어 펠레, 저녁에는 닭고기와 채소를 먹었다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조금 허용하자. 건강해지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 사실 그러한 방법은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지보다는 적당함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외식을 할 때도 건강하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이 외식을 꺼린다. 그들은 식당에서는 자신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메뉴를 주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작은 원칙을 세워놓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음식을 즐길 수가 있다. 실행법. 첫째, 메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를 들어 요리에 프렌치 프라이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소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보자. 혹은 다양한 소스가 함께 나온다면 소스를 한쪽으로 빼달라고 주문하자. 둘째, 주문할 때 포장 용기를 함께 요청하라. 그리고 요리가 나왔을 때 음식의 절반을 용기에 담자. 이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두 사람이 먹어도 충분할 만큼의 양이 많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중요하다. 셋째, 식당에 같이 간 사람과 똑같은 메뉴를 골랐다면 하나만 주문해서 둘이서 나눠서 먹어라. 아마도 두 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언제든 추가로 주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을 망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사교 모임에서 음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법. 건강한 음식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사교 활동은 힘든 도전 과제이다. 유혹은 곳곳에 숨어 있다. 간혹 건강한 음식이 보이더라도 장식에 불과하다. 몸에 해로운 음식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데 어떻게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파레토 법칙은 우리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유혹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결혼식이나 친구의 바베큐 파티, 혹은 어떤 다른 사회적 모임에서도 영양에 관한 목표를 저버리지 않고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다. 실행법. 첫째, 행사장에 가기 전에 무언가를 좀 더 먹어둔다. 아몬드와 사과는 좋은 선택이다.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기에 나중에 개걸스럽게 먹지 않도록 지켜준다. 둘째,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20%의 칼로리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바베큐 파티에 참석했다면 바베큐 소스를 살짝 바른 닭고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닭고기로 칼로리의 80%를 채우고 가벼운 바베큐 소스로 나머지 20%를 채우면 된다. 셋째,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방법도 터득해둔다. 집주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혈관에 좋지 않은 음식까지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공손하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가 있다. 건강 유지를 위한 간단운동법.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80대 20 법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중 특히 건강 영역에서 이 법칙의 유용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는 매일 15에서 20분 운동만으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반드시 녹초가 될 때까지 오래 그리고 가혹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팔굽혀펴기와 짧은 산책을 한다.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면 스쿼트를 몇 번 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런데도 나는 대단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운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건강 목표에 어울리는 올바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결합할 때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 바쁘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한번 쓰고 나면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니 시간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다.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다이어트 및 건강요법의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게 절약한 시간은 다른 관심사와 목표를 위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80대 20 법칙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칙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와 운동을 실행하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짧다. 80%의 성과는 소수의 운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다시 말해, 굳이 더 많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운동만 하면 된다. 둘째, 운동의 관점에서 다양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 특정 운동은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될 수가 있다. 자신의 건강 목표에 따라 적절한 복합 운동을 선택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고수하자. 셋째, 운동 가지수 늘리기를 어떻게든 피한다. 기존 운동 루틴에 새로운 운동을 추가하기에 앞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고강도 인터벌 훈련은 파레토 법칙을 운동에 적용한 훌륭한 사례이다. 히트 운동은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운동 방식이다. 한 가지 예는 3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한 뒤에 4분 쉬고 다시 3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예는 팔 굽혀펴기를 빠른 속도로 10회 한 뒤에 20초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10회를 하는 방법이다. 이런 집중적인 접근 방식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더 격한 운동을 하고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며 더 많은 열량과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놀랍다. 탄력 있는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히트를 하고 있을 것이다. 히트는 80대 20 법칙과 조화를 이룬다. 이 운동은 일반적인 운동에 비해 적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방식을 강력하게 권한다. 히트 운동은 완전한 운동을 위해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둘 필요가 없다. 20초의 고강도 운동과 10초의 휴식을 8번 반복하는 것으로 4분이면 충분하다. 한번 도전해보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집 청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소 시간 제한하기.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일단 그 시간이 끝났다면 과제도 끝난 것이다. 이 법칙은 80대 20 법칙과도 조화를 이룬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미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의 에세이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어떤 일이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집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을 5시간으로 잡았다면 실제로 청소하는데 5시간이 걸릴 것이다. 2시간으로 제한한다면 2시간 안에 청소를 마치게 될 것이다. 다음은 80대 20 법칙과 파킨슨의 법칙을 토대로 고안한 집 청소를 하는 동안 생산성을 크게 올리는 방법이다. 실행법. 첫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안 영역을 찾아본다. 가령 부엌은 손님 방보다 더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부엌을 청소하고 손님 방은 잊어버리자. 둘째, 각 방에 소요할 시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부엌은 15분, 욕실은 10분, 현관은 5분 동안 청소를 한다. 진공청소기로 카펫을 미는 데는 20분을 허락하자. 그 이상은 곤란하다. 셋째,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린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살펴볼 것이다. 완벽한 청소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한다. 과거에 나는 완벽주의자였다. 이러한 성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났다. 가령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청소를 했다. 완벽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청소해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그 집착이 결국 시간 낭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겉모습의 유효 기간은 짧았다.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 뒤 집 청소와 관련해서는 이만하면 됐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 집은 완벽해 보일 필요가 없다. 누구도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파레토 법칙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실행법. 첫째, 청소 시간을 크게 줄였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진공청소기로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위해 가구를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느라 1시간 반을 허비했다. 그러나 깨달음의 순간 이후로는 집안 전체의 진공청소기를 돌리는데 20분의 시간만 허락했다. 둘째, 틈틈이 청소했다. 즉, 청소하는 날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에 거실과 커피 테이블에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30초 동안 청소했다. 현관 카펫에 부스러기나 먼지가 발견되면 30초 동안 진공 청소기를 돌렸다. 셋째, 이만하면 됐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런 태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대목이다. 자신에게 80% 정도로 만족하게끔 허락하자. 청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청소는 더는 내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었다. 집 청소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러한 3단계를 시도해 볼 것을 권한다. 20%의 물건만 남긴다. 파레토 법칙에 따를 때 우리는 소수의 물건으로부터 많은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 중 상당 부분을 버리더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애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기가 힘들어진다. 심지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버릴지 말지 망설이게 된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 집안 잡동산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80대 20 법칙이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줄 것이다. 실행법. 첫째, 모든 물건을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그리고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나누는 것이다. 옷과 신발, 주방가전, DVD, 화장품, 조미료 등 모든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보자. 그런 다음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둘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유심히 살펴본다. 그 물건이 정말로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당신은 아마도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도 버리면 되는 것이다. 셋째,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그것을 80%의 시간 동안 사용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아니라면 구매 충동을 억누르자. 집만 어지럽힐 뿐이다. 당신에게 미니멀리스트가 되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품었던 마음가짐으로 허비했을 시간의 일부만 가지고도 삶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0대 20 법칙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만드는 지렛대이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천연 재료에 주목하라. 나는 다이어트 식단을 옹호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일종의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다분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특정 기간에 특정 음식만 제한적으로 먹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먹기 시작한다. 나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좀처럼 공감할 수가 없다. 나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한편 천연 재료가 포함된 단순한 식사 습관을 고수하는 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80대 20 법칙과도 조화를 이룬다. 나는 단기적인 다이어트 식단이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반적인 번거로움 없이 꽤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다. 요리를 단순화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가 있다. 이를 위해 80대 20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실행법. 첫째,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주목한다. 영양가가 없는 식품은 되도록 식단에 포함하지 말라. 가령 백미가 그렇다. 백미에는 영양가가 없다. 그러므로 백미를 가지고 요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보자. 가령 과일이나 채소, 생선, 닭고기 등의 항목으로 분류해보자. 이를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먼저 어떤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활용할 재료와 식사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3가지 점심 요리와 3가지 저녁 요리의 목록을 적어본다. 이는 당신이 즐겨 찾는 메뉴이다. 이 목록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잠재적인 요리의 수를 크게 줄여주며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말아야 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단순화해준다. 다음은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습 효과를 끌어올리는 시간 활용법.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며 그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 다만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방식에는 보편적인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을 이해하고 두뇌의 수용 방식대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면 학습 과정을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고 기억도 강화할 수가 있다. 방해물 없는 공간 선택하기. 사람들은 대부분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몇 분 동안이면 몰라도 그 이상이 지나면 주의가 산만해진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고 할 때 이러한 성향이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학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억에도 문제가 생긴다. 집중하기 어렵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방해물이 없는 학습 환경을 찾는 것이다. 실행법. 첫째,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침실문을 닫아놓고 공부하면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갈 수도 있다. 인근 커피숍도 좋은 대안이다. 둘째, 공부할 때 전자장비를 통한 외부 세상과의 교류를 모두 차단하라. 휴대전화를 끄자.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외면하자. 셋째,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공부한다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어라. 음악은 주변 소음을 차단해준다. 게다가 헤드폰은 사람들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집중 학습을 위한 시간 구분하기. 최대한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흐름을 유지하고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휴식이다.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휴식이 잦을수록 좋다. 휴식 없이 공부를 지속할 때 필연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진다. 결국은 뇌가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시간 낭비로 이어진다. 앞에서 살펴봤듯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파레토의 법칙에
집중할 수가 있다. 즉, 최고의 효과를 가져다 줄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공부 시간을 여러 개의 덩어리로 쪼개는 방법을 강력하게 권한다. 실행법. 첫째, 휴식을 취하기 전에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다. 나는 30분 동안 공부하고 5분 동안 쉬는 방법을 권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직접 실험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보길 권한다. 어쩌면 자신에게는 60분 동안 집중하고 15분 쉬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다. 시간 구분에 있어 정해진 기준은 없다.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휴식 시간 알람을 설정해보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휴식 시간에 할 일을 미리 구상해둔다.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해보자. 가령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건강한 간식을 먹거나 친구와 짧게 통화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의 뇌가 주의력을 보충하기 위한 여유를 누릴 수가 있다. 셋째, 공부 계획을 세운다.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보다는 각각의 공부 시간에 집중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50분의 공부 시간을 2부로 나누어서 40분은 자신이 선택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10분은 스스로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을 공부한다. 이 방법은 순수한 80대 20이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 직면하게 되는 최대 도전 과제는 공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학생이라면 숙제와 각종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한다. 당신이 경영자라면 과제와 프로젝트, 그리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회의를 책임져야 한다. 전업주부라면 집안일을 끝없이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학습하는 데 집중하고 핵심적이지 않은 세부 사항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포토샵을 배운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 예를 들어 스포틸링 브러쉬 같은 그런 것들을 익히는데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다음의 단계를 따르기를 권한다. 첫째, 목적의식을 갖고 시작하라. 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려고 하는지 자문해보자. 새로 얻은 지식이나 새로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둘째, 성취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확인하라. 예를 들어 기타를 배운다고 해보자. 간단한 반주에 관심이 있다면 코드를 잡는 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처럼 연구하고 싶다면 스케일과 모드를 비롯한 현란한 테크닉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나머지는 무시하라. 자신이 선택한 주제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배울 시간은 없다. 당신에게는 다른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완벽하게 무언가를 처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습관과 경험에 따라 관점의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 실행법. 첫째, 완벽주의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충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둘째,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낭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셋째,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가치 있게 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여기에 완벽주의는 들어설 곳이 없다. 영향력이 큰 소수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목표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범위를 확장할 때마다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새롭게 배운 지식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다. 이것이 80대 20 법칙의 핵심이다. 즉,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말이다. 문제는 최고의 영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따라야 할 간단한 단계를 살펴보자. 실행법. 첫째,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학습하는 목적을 적어보자. 이것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 즉, 목적에 집중하게 해준다. 둘째, 새롭게 개발한 전문적인 역량 덕분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과제의 목록을 작성해본다. 셋째, 목적의 관점에서 목록 속의 각각의 과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예상하는 영향력에 따라 순위를 매겨보자. 이 간단한 3단계를 통해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주의를 어디에 할당해야 할지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소수의 과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 하위 성과자를 끌어올리는 법. 파레토의 법칙은 20%의 직원이 성과와 관련된 문제 중 80%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직원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위험을 안게 된다. 아마도 짐작하겠지만 어떤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다. 실행법. 첫째, 성과가 낮은 직원을 만나서 당신이 걱정하는 성과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당신이 바라는 변화에 대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자. 둘째, 그의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물어본다. 그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직원과 함께 성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해결책을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서 직원의 변화를 확인하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직원을 질책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직원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얻고 이러한 느낌이 성과 개선을 자극한다. 당신은 아마도 중요한 가능성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가 있다. 약간의 조언을 붙이자면 문제 있는 직원도 얼마든지 스타 성과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80대 20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설득력 있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만 쓰는 연습입니다. 저자는 데이먼 자하리아데스,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이먼 자하리아데스,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의 주목받는 동기부여가이자 시간관리 및 생산성 전문가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20 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주장한 이론으로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1896년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 20%가 국가 전체의 부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날에는 누구도 이러한 주장에 크게 놀라지 않을 테지만 당시의 이 이론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파레토는 부의 분배에서 멈추지 않았다. 나중에는 80대 20 법칙을 다양한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정원에 있는 완두 꼬투리의 20%가 80%에 달하는 완두콩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파레토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과학과 스포츠, 경제학,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80대 20 법칙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당신은 80대 20 법칙이 일과 삶,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끌어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은 이가 80대 20 법칙이 급하고 부주의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재촉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모색하지 않는다. 다만 목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주의나 에너지를 집중할 뿐이다. 왜 성취하려는 목표에 미미한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는 과제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단 말인가?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그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건강. 직장인 시절에 나는 건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운동은 거의 하지 못했다. 당연하게 체중이 늘었고 체형은 둥그스름해졌다. 몸의 관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을 때 나는 건강을 위한 그 전략에 80대 20 법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가공 당류로 가득한 음식을 끊었다. 이 간단한 전략이 체중과 체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힘든 운동을 하는 대신 가벼운 산책과 팔 굽혀 펴기를 했다. 다시 한번 뚜렷한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실행 가능한 행동 과제 중 20%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과 관련해서 게임의 판도를 바꾼 전략이었다. 집착 버리기. 80대 20 법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나는 파레토 법칙을 의사 결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소한 문제와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사소한 문제는 말 그대로 중요하지 않다. 20%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크게 올리고 목표 성취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점을 바꿔보자. 극단적인 식단 관리의 효과가 아닌 식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건강한 식습관이 가져오는 이익의 많은 부분을 누릴 수가 있다. 실행법. 첫째, 좋아하는 음식 중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음식의 목록을 작성한다. 감자칩부터 아이스크림, 도넛, 팬케이크까지 다양한 음식이 있을 것이다. 자신을 속이지 말자. 칼슘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이 건강식품이 될 수는 없다. 둘째,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 및 간식 목록을 작성한다. 준비하기 쉬울수록 더 좋다. 셋째, 그 식단을 80%의 시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20%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허락하자.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달걀, 점심에는 연어 펠레, 저녁에는 닭고기와 채소를 먹었다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조금 허용하자. 건강해지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 사실 그러한 방법은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지보다는 적당함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외식을 할 때도 건강하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이 외식을 꺼린다. 그들은 식당에서는 자신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메뉴를 주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작은 원칙을 세워놓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음식을 즐길 수가 있다. 실행법. 첫째, 메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를 들어 요리에 프렌치 프라이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채소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보자. 혹은 다양한 소스가 함께 나온다면 소스를 한쪽으로 빼달라고 주문하자. 둘째, 주문할 때 포장 용기를 함께 요청하라. 그리고 요리가 나왔을 때 음식의 절반을 용기에 담자. 이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이다. 특히 두 사람이 먹어도 충분할 만큼의 양이 많은 식당에서 식사할 때 중요하다. 셋째, 식당에 같이 간 사람과 똑같은 메뉴를 골랐다면 하나만 주문해서 둘이서 나눠서 먹어라. 아마도 두 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언제든 추가로 주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을 망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어디서든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사교 모임에서 음식으로 무너지지 않는 법. 건강한 음식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사교 활동은 힘든 도전 과제이다. 유혹은 곳곳에 숨어 있다. 간혹 건강한 음식이 보이더라도 장식에 불과하다. 몸에 해로운 음식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데 어떻게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파레토 법칙은 우리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유혹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결혼식이나 친구의 바베큐 파티, 혹은
어떤 다른 사회적 모임에서도 영양에 관한 목표를 저버리지 않고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다. 실행법. 첫째, 행사장에 가기 전에 무언가를 좀 더 먹어둔다. 아몬드와 사과는 좋은 선택이다.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주기에 나중에 개걸스럽게 먹지 않도록 지켜준다. 둘째,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20%의 칼로리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바베큐 파티에 참석했다면 바베큐 소스를 살짝 바른 닭고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닭고기로 칼로리의 80%를 채우고 가벼운 바베큐 소스로 나머지 20%를 채우면 된다. 셋째, 권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방법도 터득해둔다. 집주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혈관에 좋지 않은 음식까지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 얼마든지 공손하고 정중하게 거절할 수가 있다. 건강 유지를 위한 간단운동법.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80대 20 법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중 특히 건강 영역에서 이 법칙의 유용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는 매일 15에서 20분 운동만으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반드시 녹초가 될 때까지 오래 그리고 가혹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팔굽혀펴기와 짧은 산책을 한다.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면 스쿼트를 몇 번 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런데도 나는 대단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운동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건강 목표에 어울리는 올바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결합할 때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 바쁘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한번 쓰고 나면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니 시간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다.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다이어트 및 건강요법의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게 절약한 시간은 다른 관심사와 목표를 위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80대 20 법칙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칙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와 운동을 실행하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짧다. 80%의 성과는 소수의 운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다시 말해, 굳이 더 많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운동만 하면 된다. 둘째, 운동의 관점에서 다양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한다. 특정 운동은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될 수가 있다. 자신의 건강 목표에 따라 적절한 복합 운동을 선택했다면 확신을 가지고 고수하자. 셋째, 운동 가지수 늘리기를 어떻게든 피한다. 기존 운동 루틴에 새로운 운동을 추가하기에 앞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고강도 인터벌 훈련은 파레토 법칙을 운동에 적용한 훌륭한 사례이다. 히트 운동은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운동 방식이다. 한 가지 예는 30초 동안 전력 질주를 한 뒤에 4분 쉬고 다시 30초간
전력 질주를 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예는 팔 굽혀펴기를 빠른 속도로 10회 한 뒤에 20초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10회를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접근 방식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더 격한 운동을 하고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며 더 많은 열량과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놀랍다. 탄력 있는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히트를 하고 있을 것이다. 히트는 80대 20 법칙과 조화를 이룬다. 이 운동은 일반적인 운동에 비해 적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방식을 강력하게 권한다. 히트 운동은 완전한 운동을 위해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둘 필요가 없다. 20초의 고강도 운동과 10초의 휴식을 8번 반복하는 것으로 4분이면 충분하다. 한번 도전해보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집 청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소 시간 제한하기.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일단 그 시간이 끝났다면 과제도 끝난 것이다. 이 법칙은 80대 20 법칙과도 조화를 이룬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미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의 에세이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어떤 일이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집 청소에 소요되는 시간을 5시간으로 잡았다면 실제로 청소하는데 5시간이 걸릴 것이다. 2시간으로 제한한다면 2시간 안에 청소를 마치게 될 것이다. 다음은 80대 20 법칙과 파킨슨의 법칙을 토대로 고안한 집 청소를 하는 동안 생산성을 크게 올리는 방법이다. 실행법. 첫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안 영역을 찾아본다. 가령 부엌은 손님 방보다 더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부엌을 청소하고 손님 방은 잊어버리자. 둘째, 각 방에 소요할 시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부엌은 15분, 욕실은 10분, 현관은 5분 동안 청소를 한다. 진공청소기로 카펫을 미는 데는 20분을 허락하자. 그 이상은 곤란하다. 셋째,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린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살펴볼 것이다. 완벽한 청소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한다. 과거에 나는 완벽주의자였다. 이러한 성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났다. 가령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청소를 했다. 완벽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청소해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려는 그 집착이 결국 시간 낭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겉모습의 유효 기간은 짧았다.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 뒤 집 청소와 관련해서는 이만하면 됐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 집은 완벽해 보일 필요가 없다. 누구도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파레토 법칙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실행법. 첫째, 청소 시간을 크게 줄였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진공청소기로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위해 가구를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느라 1시간 반을 허비했다. 그러나 깨달음의 순간, 이후로는 집안 전체의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데 20분의 시간만 허락했다. 둘째, 틈틈이 청소했다. 즉, 청소하는 날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에 거실과 커피 테이블에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30초 동안 청소했다. 현관 카펫에 부스러기나 먼지가 발견되면 30초 동안 진공 청소기를 돌렸다. 셋째, 이만하면 됐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런 태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대목이다. 자신에게 80% 정도로 만족하게끔 허락하자. 청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청소는 더는 내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었다. 집 청소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러한 3단계를 시도해 볼 것을 권한다. 20%의 물건만 남긴다. 파레토 법칙에 따를 때 우리는 소수의 물건으로부터 많은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 중 상당 부분을 버리더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애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기가 힘들어진다. 심지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버릴지 말지 망설이게 된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 집안 잡동산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80대 20 법칙이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줄 것이다. 실행법. 첫째, 모든 물건을 2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과 그리고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나누는 것이다. 옷과 신발, 주방가전, DVD, 화장품, 조미료 등 모든 것을 2가지로 구분해보자. 그런 다음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둘째,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유심히 살펴본다. 그 물건이 정말로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당신은 아마도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건도 버리면 되는 것이다. 셋째,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그것을 80%의 시간 동안 사용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아니라면 구매 충동을 억누르자. 집만 어지럽힐 뿐이다. 당신에게 미니멀리스트가 되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품었던 마음가짐으로 허비했을 시간의 일부만 가지고도 삶의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0대 20 법칙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만드는 지렛대이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천연 재료에 주목하라. 나는 다이어트 식단을 옹호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일종의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다분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특정 기간에 특정 음식만 제한적으로 먹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먹기 시작한다. 나는 이러한 접근 방식에 좀처럼 공감할 수가 없다. 나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한편 천연 재료가 포함된 단순한 식사 습관을 고수하는 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80대 20 법칙과도 조화를 이룬다. 나는 단기적인 다이어트 식단이
요구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반적인 번거로움 없이 꽤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다. 요리를 단순화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가 있다. 이를 위해 80대 20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실행법. 첫째, 영양이 풍부한 식품에 주목한다. 영양가가 없는 식품은 되도록 식단에 포함하지 말라. 가령 백미가 그렇다. 백미에는 영양가가 없다. 그러므로 백미를 가지고 요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둘째, 자신이 좋아하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보자. 가령 과일이나 채소, 생선, 닭고기 등의 항목으로 분류해보자. 이를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먼저 어떤 식사를 준비해야 할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활용할 재료와 식사를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자신이 좋아하는 3가지 점심 요리와 3가지 저녁 요리의 목록을 적어본다. 이는 당신이 즐겨 찾는 메뉴이다. 이 목록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잠재적인 요리의 수를 크게 줄여주며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말아야 할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단순화해준다. 다음은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습 효과를 끌어올리는 시간 활용법.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며 그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다. 다만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방식에는 보편적인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을 이해하고 두뇌의 수용 방식대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면 학습 과정을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고 기억도 강화할 수가 있다. 방해물 없는 공간 선택하기. 사람들은 대부분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몇 분 동안이면 몰라도 그 이상이 지나면 주의가 산만해진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고 할 때 이러한 성향이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학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억에도 문제가 생긴다. 집중하기 어렵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그것은 방해물이 없는 학습 환경을 찾는 것이다. 실행법. 첫째,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침실문을 닫아놓고 공부하면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에 갈 수도 있다. 인근 커피숍도 좋은 대안이다. 둘째, 공부할 때 전자장비를 통한 외부 세상과의 교류를 모두 차단하라. 휴대전화를 끄자. 이메일을 확인하지 말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외면하자. 셋째,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공간에서 공부한다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어라. 음악은 주변 소음을 차단해준다. 게다가 헤드폰은 사람들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집중 학습을 위한 시간 구분하기. 최대한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흐름을 유지하고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휴식이다.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휴식이 잦을수록 좋다. 휴식 없이 공부를 지속할 때
필연적으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진다. 결국은 뇌가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시간 낭비로 이어진다. 앞에서 살펴봤듯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파레토의 법칙에 집중할 수가 있다. 즉, 최고의 효과를 가져다 줄 방식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공부 시간을 여러 개의 덩어리로 쪼개는 방법을 강력하게 권한다. 실행법. 첫째, 휴식을 취하기 전에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는다. 나는 30분 동안 공부하고 5분 동안 쉬는 방법을 권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직접 실험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보길 권한다. 어쩌면 자신에게는 60분 동안 집중하고 15분 쉬는 게 더 적합하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다. 시간 구분에 있어 정해진 기준은 없다.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휴식 시간 알람을 설정해보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휴식 시간에 할 일을 미리 구상해둔다.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해보자. 가령 페이스북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건강한 간식을 먹거나 친구와 짧게 통화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우리의 뇌가 주의력을 보충하기 위한 여유를 누릴 수가 있다. 셋째, 공부 계획을 세운다.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보다는 각각의 공부 시간에 집중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50분의 공부 시간을 2부로 나누어서 40분은 자신이 선택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10분은 스스로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을 공부한다. 이 방법은 순수한 80대 20이다.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때 직면하게 되는 최대 도전 과제는 공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학생이라면 숙제와 각종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한다. 당신이 경영자라면 과제와 프로젝트, 그리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회의를 책임져야 한다. 전업주부라면 집안일을 끝없이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학습하는 데 집중하고 핵심적이지 않은 세부 사항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포토샵을 배운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 예를 들어 스폿 틸링 브러쉬 같은 그런 것들을 익히는데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다음의 단계를 따르기를 권한다. 첫째, 목적의식을 갖고 시작하라. 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려고 하는지 자문해보자. 새로 얻은 지식이나 새로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둘째, 성취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확인하라. 예를 들어 기타를 배운다고 해보자. 간단한 반주에 관심이 있다면 코드를 잡는 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반면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처럼 연구하고 싶다면
스케일과 모드를 비롯한 현란한 테크닉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나머지는 무시하라. 자신이 선택한 주제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배울 시간은 없다. 당신에게는 다른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완벽하게 무언가를 처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비생산적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습관과 경험에 따라 관점의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 실행법. 첫째, 완벽주의는 결코 건강하지 않은 충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둘째,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은 낭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셋째,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가치 있게 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여기에 완벽주의는 들어설 곳이 없다. 영향력이 큰 소수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목표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범위를 확장할 때마다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새롭게 배운 지식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다. 이것이 80대 20 법칙의 핵심이다. 즉,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말이다. 문제는 최고의 영향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따라야 할 간단한 단계를 살펴보자. 실행법. 첫째,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학습하는 목적을 적어보자. 이것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 즉, 목적에 집중하게 해준다. 둘째, 새롭게 개발한 전문적인 역량 덕분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과제의 목록을 작성해본다. 셋째, 목적의 관점에서 목록 속의 각각의 과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예상하는 영향력에 따라 순위를 매겨보자. 이 간단한 3단계를 통해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주의를 어디에 할당해야 할지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소수의 과제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다. 하위 성과자를 끌어올리는 법. 파레토의 법칙은 20%의 직원이 성과와 관련된 문제 중 80%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직원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위험을 안게 된다. 아마도 짐작하겠지만 어떤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다. 실행법. 첫째, 성과가 낮은 직원을 만나서 당신이 걱정하는 성과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당신이 바라는 변화에 대해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자. 둘째, 그의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물어본다. 그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직원과 함께 성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해결책을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서 직원의 변화를 확인하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직원을 질책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직원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얻고 이러한 느낌이 성과 개선을 자극한다. 당신은 아마도 중요한 가능성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가 있다. 약간의 조언을 붙이자면 문제 있는 직원도 얼마든지 스타 성과자로 거듭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그리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80대 20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설득력 있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